계단이 끝도 없네. 이렇게까지 깊게 만들어야 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인들이 고생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만들어진 게 아닐 수도 있어. 복도와 같은 원리라면. 저희 집 지하실도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뭔가 기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설마 환상체인가? 이런 곳에? 최종들이군요. 이곳은 로보토미 지부도 아니며 싱클레어의 저택처럼 지부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 또한 아닌 걸로 판단된다. 맞습니다. T사의 지부는 이곳과 한참 멀리 떨어져 있죠. 원인 없이 결과만 도출되는 꼴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모르겠군. 언제나 그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반드시 원인은 있어 왔습니다. 납득했다. 뭐 원인은 지하실 끝까지 다다르면 알 수 있겠죠. 발견. 제압할게요. 이제 깨우치시게. 누가 이렇게 해둔지는 몰라도 야, 우리가 지하실에 들어가는 걸 무조건 막고 싶나 본데.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죄종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여기에 다른 통로도 없으니까 결국 이것들은 지하실에서 계속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대체 지하실에 뭘 숨겨놓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보통 이런 대저택에 지하실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니야? 좋은 위스키를 만들어서 숙성시킨다거나 꽤 값진 재산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곳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털어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부잣집마다 다르겠지만 숨기고 싶은 것을 만들어 놓기엔 지하실이 최적이긴 할 것 같아요. 히스, 일기장이라도 다시 펼쳐봐. 아까처럼 안 보였던 부분이 나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잖아. 고작 일기장인데 지하실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아까 단순히 착각인가 싶어서 넘어갔는데 지금 또 느껴졌어. 내가 들고 있는 일기장 말이야. 뭐라 표현해야 하지? 아무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아까 갑자기 유리창이 깨져서 놀랐을 때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고. 히스클리프, 혹시 알아! 정신 나간 소리 같지? 하지만 아니요, 히스클리프. 그 일기장은 보통의 잉크로 평범하게 쓰인 건 아닐 테고, 생각하시는 그 의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히스클리프, 직접 펼쳐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군요. 꿈을 꾼 적이 있었어. 내가 갑자기 죽었거나 혹은 영영 잠에 빠지게 되어서 눈을 뜨니 천국에 있었던 거야.
책에서 본 것과 똑같아. 천사들이 내 주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천사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엉엉 울며 빌었고, 천사들은 크게 화를 내며 나를 보랏빛 꽃들이 무성한 워더링 하이츠 꼭대기로 내던져 버렸어. 그제야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지. 그리고 이제야 회고해 보건대 그날이 그저 꿈에 불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이 저택에서 유령을 보았던 것이 결코 내 상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 우리는 천국에 있으면 한없이 비참할 거야. 그러니 다가오는 죄들을 받아들이고 그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하강하는 수밖에. 여기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라고. 보통의 일기장에서는 1인칭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아시는 거 없어요, 히스클리프 씨? 모르겠어. 난 처음 듣는 꿈 이야기야. 억측일 수도 있소만. 다가오는 죄들을 받아들이고 이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하강하라 함은 내겐 마치 이 죄종들을 모두 물리치고 지하실로 나아가라는 소리처럼 들리오. 설마 캐서린이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거냐? 그리고 이것이 파우스트 양이 떠올린 의중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히스클리프군, 마치 그대가 부르니 일기장이 대답을 한 것만 같지 않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지? 캐서린이라는 분 고인을 두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가끔씩 엉뚱하면서도 섬뜩할 때가 있으셨지. 넬리, 아까 린튼 그놈이 내가 보낸 편지를 소각정에서 봤다고 했잖아. 내 편지들을 다 가로챈 게 그 자식이었을까? 그래, 린트님이라면 충분히 그럴만 하셨을지도 모르겠네. 거창한 짓거리를 해놓았군. 다들 보이세요? 유리관 속에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눈을 감거나 뜬 채로. 죽은 걸까요?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다 말이 안 돼. 왜 저택에 이런... 각자 다른 복장을 하고 있으며 나이, 성별 또한 제각각. 그리고 T사에서는 대대적인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들었다. 그렇다면 저기... 당신들이 찾던 황금가지가 저건가요? 보이나? 저 관에 달린 기계장치들이. 아래를 향한 레버 2개가 보인다. 캐시, 기다려!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이 틀림없네. T사에서 실종되었다던 사람들이 명백하게 이곳 지하실에 갇혀 있는데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오! 기계 근처에 서 있는 자들 말이네만
저택에서 보았던 자들이지 않은가? 웨오피 협회 나리들 말일세. 나리들. 본인은 세상 물정이 어둡고 눈치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네. 하여 섣부른 오해를 하고 싶지 않네. 그러니 부디 답을 내주시게. 앞에 막고 있는 놈들 당장 비켜. 이쪽으로는 접근 금지입니다. 금지? 지금 내 바로 앞에 캐서린이 보이는데 캐시에게 향하는 걸 이 새끼들이 금지시킬 수 있을 것 같냐? 벌써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부산물을 풀어라. 막아내지 못하리. 흐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이건 사람들이 갇혀있는 실험관에서 기어나오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죄종들이... 파우스트야, 말씀하세요. 우리 중 가장 유능하며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그대라면 아마 충분히 알 것이라 생각하오. 하지만 알 수 있더라도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으니 구태여 먼저 말하지 않아 왔겠지. 그러니 내가 오늘 띄우겠소. 내게 이 장면은 결코 낯설지 않으니. 내 혹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대의 견해가 듣고 싶소. 이 실험, 사람을 주제로 하고 있지 않은가? 파우스트에 의하면 이 실험은 황금가지의 동력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하는 실험. 인간을 탄생시키는 실험? 모종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능성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자면 이 지하실은 그저 동력을 가동하는 시작 장소에 불과하며 이 저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이상 씨는 어떤 게 낯이 익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생각이 아니라 보이고 있어. 내가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였던 장치들이. 그것은 결코 이런 식으로 쓰이길 바라고 연구한 것들이 아니오. 사람을 쓰고 더욱이 만들고 그런 해괴한 것을 위함이 아니었소. 얼굴이 많이 창백한데요. 그저 본인의 연구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 문제인 게 아닌 거네요. 아, 더 두려운 사실이 있는 건가요? 이상 씨?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록 내가 일부 설계하였다고는 하나 그 당시 내 벗들의 조력 없이는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결코. 나를 일찍이 알아보지 않았는가? 무어라 말이라도 해보시게. 반갑다는 말도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잘 지내냐는 말도 모두 어색하기 그지없어. 그러니 침묵만큼 괜찮은 답은 없겠지. 그대가 그 시절 침묵을 가까이 했듯이. 그렇지? 이 광경들을 보고도 그리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대는 이미 이 모든 장면들을 일찍이 보아오고 있었나 보군. 아세아. 뭐
온전히 내 결심으로만 비롯된 일은 아니었네.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이 정도의 야망이 있는 그릇까지는 아니었다는 걸. 이봐, 함부로 얼굴을 드러내면 이미 다 알려진 마당에 뭘 그렇게 숨기기 급급하나? 추하게. 당신은 이전부터 정말 지긋지긋하군. 이번엔 기필코 그분들에게 낱낱이 보고를. 그분들이라. 재밌군. 도슨트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마에스트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루시오? 그 명칭들은 분명 말했지. 저것들은 이상하다고. 저것들 외우피가 아니다. 허접한 흉내를 내는 모조품들이지. 먹구를 달궈볼까? 바람 불어오는 대로 짓밟아라. 내 뒤로. 목을 떨궈주마.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항목이나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너희들은 분명 이 실험실의 의식 재료로서 쓰일 계획이었어. 얌전히 저택 위에 있어야 이치에 맞는 것인데 우리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고 있군. 누가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거지? 일기장 이라고 대답하면 믿어주려나? 멈추시오, 아세아. 왜 그립다고 생각했던 얼굴들은 항상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와 먼저 다름질을 치는 것인지 나는 알지 않는가? 나는 주먹 다짐엔 영 젬병이었다는 거. 뭐 언젠가 자네처럼 거울을 써볼 수도 있으려나? 차라리 이곳에 자네도 같이 있었다면 조금 더 재미있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아쉽게는 생각하지 말게. 예뻐쇼. 곧 다시 볼 수 있을 테니 이만 퇴장하도록 하지. 네, 많은 이의 몫을 맡고 있어. 정시 퇴근을 잘 못해. 내 놈들이 평소 무슨 예술을 하던 알 바가 아니었지만 이번 작품은 조금 흥미가 가서 말이야. 외우피 흉내를 내는 약지놈들이라. 파바트가 테마인가? 이자들이 약지 소속이라고? 이웃? 나도 잘은 모르는데 반쯤 정신 나간 조직이야. 그냥 아름다운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들이라고. 자기들끼리 갤러리를 운영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전시한다곤 하지만 무엇도 내 취향은 아니야. 불쌍하군. 청묘파의 미학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마에스트로가 관여되어 있나? 어디 있지? 그분이 이런 곳에 계실 리가 있나? 그리고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약지 소속도 아니야. 그럼 뭔데? 그걸 쓴소리 말해줄리? 재미있어질 참에. 당연하잖아. 캐시를 꺼낼 거야. 척후 아닌지 실험 장치인지 모를 기계 속에서. 여기 실험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는 헛소리가
나한테 들어먹힐 거라고 생각하진 마라. 내가 어떻게 되어먹은 놈인진, 그리고 얼마나 참아왔을지 이쯤 되면 알만하잖아. 스클리프. 잠시만요. 잘 찾아보면 동력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관에 달린 황금가지를 습득한 후에 설명 하나 뒤지 마! 그걸로 날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도 결국 이 집안을 털어먹으러 온 강도들이라는 거지. 힌들리 씨, 당신 데드레비치들한테 무슨 짓을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형님,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데드레비치들이 어떤 꼬라지로 돌아다니는 줄 알아? 심지어 이상한 말도 들었어. 데드레비치들이 오래전에 오, 진정해, 스플리터. 이건 내 집이었어. 빌어먹은. 거의 다 이긴 게임이었는데 그 망할 새끼가 갑자기 그 패를 내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힌들리 씨,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이 갑자기 유별나게 틀어지고 있다 싶으면 분명 그 원인이 어딘가에 몰래 숨죽인 채로 처박혀 있을 거라고. 맞아. 곰곰이 생각해봤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거였어. 그날 바람이 뒤지도록 많이 불던 겨울, 웬 거렁뱅이 자식이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들과 함께 내 앞에 나타났을 때부터 그게 내 잘못 꿰어진 단추였어. 그때 그 놈은 길바닥에서 그냥 얼어 죽어버렸어야 했지. 어떤 색깔도 없는 그 뒷골목에서. 진정하세요, 힌들리 씨. 제 부하들도 별로 없는 이 상황에서 저들이랑 괜스레 싸움만 부딪히면 좋을 게 없단 말입니다. 아니! 나 정도면. 설사 당신이 과거에 육체 시술을 받았고 아버지에 의해 기숙학교로 보내진 뒤 전투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요. 난 이 저택의 주인이었던 몸이야. 니놈들 같이 저택을 노리고 기어들어온 잡배들이랑은 다르지. 너희들은 내 뒤에나 붙어있던가. 저 새끼는 내가 죽여버려야 하니까 말이야.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 깨우치시게. 진짜. 힌들리님, 그러게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은색의 풀을 조심해야 한다고. 너? 데드레비치 보스는 힌들리가 고용한 자가 아니었나요? 왜 마치 힌들리가 저희와 싸우도록, 그리고 화를 내도록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검은색 풀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야? 모르겠어? 검은색 클로버를 말하는 거야. 포커의 카드, 클로버 카드 문양과 색깔 말이야. 검은색 풀. 젠장. 그래, 너였군.
그것 또한 너였어. 아니, 언제나 그랬어. 내 주변에는 늘 날 등쳐먹고 호시탐탐 뒤통수 치려고 노리는 새끼들뿐. 내가 설 자리는 없었지. 워더링 하이츠, 이 넓고 커다란 집안에서조차 왜? 침입자는 전망할 불황자 새끼인데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뭐? 누구야?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난 그저 조그맣고 근사한 바이올린을 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어. 하지만 난 병든 개마냥 피 내리는 찐창에 내팽개쳐졌지.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도 똑똑히 기억해. 당연하지. 소리쳐서 읊어줄까? 킨달리! 미안한 소리지만 난 이놈이 자식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차라리 히스클리프가 더 내 자식 같구나. 나의 옛벗이었던 동랑처럼 저마다 그 괴로움의 끝에 다다를 무렵 다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렸소. 그 후에는 불가합니다. 저자를 향해 다가가려 해도 그만큼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모노리스 때와는 달리 이번은 정석적인 뒤틀림. 파우스트에 의하면 뒤틀림은 필연처럼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뒤틀림 주체의 강한 의지 없이 물리적 개인만으로는 해당 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없습니다. 뒤틀림이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 그래야지. 내게 워더링 하이츠를 지킬 이유는 없어. 단 한 가지다. 한 번도 날 환영해 주지도 않은 이 집을 보이지 않나? 워더링 하이츠는 썩어가고 있어. 이 코가 썩어 들어갈 것 같은 끔찍한 악취 안 느껴지냐? 이게 너 모두의 증오가 서려 있으니까 놀랄 일도 아니지. 그래, 캐서린도 죽어가면서까지 날 증오했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워더링 하이츠는 이제부터 썩어서 무너지는 거야. 놀랄 일도 아니지. 태풍. 최선의 방어를. 히스클리프는 어디 있어? 글쎄, 어딘가에서 게으르게 골아떨어져 있지 않을런가 모르겠군. 어이, 히스클리프!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캐서린 아가씨가 오랜만에 행차했잖니. 다른 하인들처럼 잽싸게 튀어나와서 인사해야 하지 않겠냐? 히스클리프, 왜 그렇게 시무룩한 얼굴이야? 나를 잊었어? 건방지구나, 히스클리프.
누가 감히 내 동생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좋다고 허락했지? 왜 나를 비웃는 거야? 뭐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난 너를 비웃으려고 한 적 없어. 너야말로 나를 오랜만에 봤는데 왜 그렇게 부르퉁해 있는 거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더럽다고? 그래, 맞지.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더러운 게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무슨... 히스클리프! 히스클리프가 나를 처음으로 거절한 날, 오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어. 헛간으로 가버린 히스클리프는 울었을까? 캐서린, 이 교활한 거, 네 남편과 작당해서 내 집을 빼앗아!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유일한 것마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오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길 바랐어. 그 상처를 무기로 휘두르면서 히스클리프를 때리고 나를 상처 입혔지. 나는 오빠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힘을 다할 거야. 하지만 오빠가 모든 기회를 걷어차서 스스로 그 구렁텅이를 향해 걸어가는 걸 택한다면,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이 몸을 온당히 벌하심에 기꺼이 죄를 받아들이나이다.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 이 또한 내가 걸어야만 하는 길이겠지. 회풍!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회풍! 최선의 방어를! 대검의 머리가 쪼개지진 않았을 텐데. 이것만큼은 확실하지. 캐서린이 죽은 건 네가 이 저택에 굴러들어온 탓이라고. 역시 넌 이 집에 와서는 안돼. 악마 새끼였다는가 해. 그래봤자 네 아버지는 나를 더 좋아해. 지금 따뜻한 난로불 앞에 서 있는 건 너지만 네 아버지 마음속에 서 있는 건 나라고. 더러운 뒷골목에서 주워온 나. 아, 가엾은 히스클리프.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개새끼가. 때릴 테면 때려보던가. 내게서 난 상처를 보고 네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히스클리프를 분에 찰 때까지 매질할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마 그 말은 오빠의 가슴 속에 영원히 뿌리 깊게 남을 테지. 맞아.
힌들리 오빠는 그때부터 히스클리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아갈 게 틀림없다고 믿기 시작했던 거구나. 돌려줘. 돌려줘. 내 집도, 바이올린도, 내 미라도. 형님, 왜 웃는 거야? 저자 왜 관 앞에 서 있는 거죠? 의중은 알 수 없다. 다만 관에 달린 레버의 개수가 하나 더 늘었다. 언제부터? 정전이 찾아왔던 직후부터. 어떻게 웃지 않고 견딜 수 있겠어? 매일 팔아왔지.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한들 상관없으니 내가 다가가기 전까진 절대 죽지 말기를. 매일 생각했지. 저런 놈에겐 어떤 죽음이 제일 어울릴까? 매번 볼 때마다 어떤 것도 마뜩찮았고 어떤 장면도 제대로 된 만족을 주지 못했지만 매번? 그래, 이런 죽음도 나쁘지 않고 추악하고 패배감의 냄새로 가득 찬. 그 레버를 당기면 이곳이 정전이 되고 무언가가 일어나는 거지. 당길 생각인 거야. 그래.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둘 중 하나겠지. 형님이 안 본 사이에 머리가 획가닥 돌아버려서 두들겨 패야지만 제정신이 돌아오는 상태던가. 그게 아니라면 감히 형님의 흉내를 내고 캐서린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될 미친 개새끼던가. 네가 정말 형님이라면 그 이름을 똑바로 대봐. 매트. 그 아니었나 보군. 여기서는. 뭐? 아니랬군. 열심히 그놈을 따라 헤매느라 꽤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했는데 바로 이렇게 말이야. 앉아서 맥주나 따라봐라, 히스클리프. 오늘도 빌어먹게도 불이 날 테니까. 너! 목을 떨궈주마. 모험하고 내가 너를 꼭 살린다. 회풍. 이놈 쪼아먹었다. 다음. 속셈을 말해.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졌으니까. 힌들리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놈도 말하지 않는다면 죽인다고? 네가 나를? 속에는 생략할까? 보다시피 지옥에서 살아 걸어온 너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이라고? 저자가 어딘가의 거울 세계에 있던 히스클리프 씨라고요? 나를 대적하던 자들, 내게 모욕을 주었던 자들 하나하나씩 찾아낸 뒤
그의 버금가는 최후를 주려고 했지. 그리고 마지막엔 나의 캐시를 죽게 만든 저를 내 손으로 끝장내주겠다고. 나의 캐시 죽게 만든 자? 누가? 아니,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뻔하지. 너 그리고 나 모르겠나? 캐시를 죽인 건 우리야. 개소리래. 알았게. 잠깐. 너 캐시의 죽음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어? 이 세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내 미래는 두 가지뿐이었어. 죽음과 지옥. 캐시가 죽은 후 나는 지옥 속에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너는 그녀와 달콤한 재회나 꿈꾸며 각자는 모험 따위를 해내고 있더군. 그래서 이곳에도 넘어왔지. 그 시간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기 위해. 그래서 나의 절망에 물들일 수 있도록. 똑바로 말해! 캐시를 죽인 게 너라는 소리야? 우리라고 해야지, 히스클리프. 너와 나는 그렇게 태어났잖냐. 답이 없는 넉마자루를 뒤집어 쓴 망나니 새끼로. 망나니? 그래. 난 그런 새끼였지. 말해봐라, 히스클리프.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어떤 생각을 했지? 만약 캐시를 누가 죽인 거라면 캐시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찾아낸다. 남김없이 죽여버리겠다고. 그게 누구든 간에. 그래! 그딴 새끼가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되겠지. 그렇지 않나? 수백 번 찢어 죽여도 석연치 않을 거야. 네가 앞으로 겪을 고통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개소리 죽인 찢어 죽여도 바로 나라는 거고. 넌 앞으로 끝없이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될 거다.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너를 부르는 그녀의 환청을 듣게 되겠지. 자, 들리지 않나? 흐느끼는 캐시의 울음소리가. 너는 모르겠지만 캐시가 묻히던 날에 눈이 내렸어. 겨울처럼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 눈보라 소리가 들리는군. 어디 있지, 캐시? 내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어딘가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건가? 내 곁에 있지. 그렇지. 내 아래가 아닌 나와 같은 땅 위에서. 그래, 캐시. 나를 괴롭혀줘. 내가 살아있는 한 편히 쉬지 못하게. 캐시, 네가, 우리가 나를 산산조각 내라. 나를 고통 속에서 미쳐버리게끔. 그래서 캐시가 나를 조금이나마 용서하기. 그만! 발견. 재발견. 아득한 여정. 멈추지 않는 시대에서 희망과 미래를 찾아 스스로 다가가. 회풍. 지나온 길을 생각하라. 이 또한 내가 걸어야만 하는 길이겠지. 불가 위안 마당지
내 뒤로. 바람 불어오는 대로 집 나를 짓밟아 기어코 캐시와 떼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저로 안에 담아서 어디든 지옥까지 끌고 다니며 있는 힘껏 내려칠 거다. 모든 개소리는 반드시 불행해지기 마련이었다. 히스클리프로 인해서. 그러니 나는 모든 히스클리프를 죽여야 해. 너라도 그랬을 테지.